자, 교재 108쪽에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주민의 의견 청취 등 거기 보시고, 자, 우리가 정비계획을 위반 절차에 관한 겁니다. 자, 이 계획을 어떤 절차에 따라 수립을 하는지 보는데, 1번 주민의 의견 청취.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줄칩니다. 주민에게 서면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까지 줄칩네요. 자, 여기는 주의해야 될 것이 30일 이상이다. 그게 주의하세요. 자, 앞에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시켰죠.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공람시킵니다. 자,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하면은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읽읍시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주민의 공람과 함께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에는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견 제시해야 되고,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났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밑에 3번이나 4번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문제 풀이 때나 보시고. 6번에 자,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 지정고 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에 내 심의를 거칩니다. 그 심의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는 지방도시내 심의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정고시 그냥 읽고 갑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변경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할 때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다. 읽어보시면 되고. 3번 보고열람 역시 읽고 갑시다. 정비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때는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해야 되고 관계수리 일반에 열람을 시켜야 됩니다. 별 내용 없죠. 자, 넘어가서 7번에 정비 지정 고시가 되면 어떤 효력이 주느냐. 1번에 줄칩니다. 당해 정비구역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계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간 내용이 정비계획도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정비구역을 정비구역을 어떤 곳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비계획을 어떤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의제를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이 의제를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정비계획이나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과 같은 역할 중에 아파트, 상가 외에는 지구단위는 못 들어가죠. 정비계획에는 그런 역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되니까 여기에 정하지 않는 건물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게 없습니다. 정비계획 그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의지해 줍니다.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갑니다. 그냥 이거는 한 개로 듣고 흘러버리세요. 예. 자, 여기에 이제 전에는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가 더 들어왔죠. 그러면 용도지역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지. 제3종 일반 주거지로 바꿔야 돼요. 자, 여기에는 상가가 들어왔죠. 그러면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 또 바꿔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공원이 됐죠. 여기는 보존 녹지 같은 것으로 지정을 용도로 바꿔야 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도시군과 결정고시에서 바꿔야 되죠. 번거롭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에는 용도 지역을 이와 같이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기능이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의지해줘야 돼요. 여기에 다른 건물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또, 자, 용도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의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지구 단위 계획부의 역할이 정비계에 들어가니까 정비계획 속에다 여기는 용도지 뭐로 바뀐다까지 다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예, 별도로 도시군과 결정고시하지 않고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필요해요. 의제해 줍니다. 예. 그래서 용도지역도 지구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양갈로 2번, 3번은 문제풀이 되보시고, 8번에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결합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자, 5, 6월달 이어보세요. 자, 9번에 행위전. 정비 지정 후 행위전. 정비위원회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둘째입니다. 시장 군수등이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되어 있는데, 자, 그 밑에 박스를, 자, 거기에 오른쪽에다가 갈로 묶고 이렇게 씁니다. 자, 박스에 있는 내용이 권리를 증가시키거나 사업에 장애가 생기거나 보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개발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리 증가, 사업 장애, 보상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정비위원회에서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제한시켜야 돼요.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로 안 해줍니다. 자, 그럼 박스는 1번 보세요. 자, 건축물, 가설 건축물 포함해서 건축한다. 자, 건물이 새로 들어가면은 어떤 권리가 새로 생기죠? 용도 변경한다.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변경하면은 권리가 어떻습니까?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하면 사업장이나 보상 문제 수반되고, 토지 형질 변경, 자, 토지 굴착, 공수면 매립, 이런 행위 허용하면은 사업장이 됩니다. 토석 채취, 자, 이런 행위에도 사업장이 되고, 토지 분할은 권리가 늘고, 물건 사놓는 행위,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 1개월 이상 사두면 사업장이 생기죠. 중목의 벌채식재, 중목의 벌채식재하면 사업장이나 보상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 뜻이죠. 자, 양갈로 이번에 가시면은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라고 되어 있죠. 정비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다 이 뜻이에요. 박스를 갈로 묶어 보시되 1번에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필요한 응급조치는 자 해도 돼요. 2번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던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도 해도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령이 제한하는 가리공작물 설치, 비닐하우스, 종묘배양장, 탈곡장 같은 거 설치는 허용됩니다. 4번에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도 허용되고, 자, 5번에 정비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경관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석 채취라든지, 6번에 정비위원회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안에 물건 사두는 행위, 7번 관상중목의 임식재 같은 이런 행위들은 허용이 돼요. 물론 단 끝에 경작지 임식재는 안 되죠. 그건 보상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놓을 때 앞에 허가 받는 것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있죠. 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 보면 쉽게 구분이 돼요. 자, 양갈로 3번이나 4번은 5, 6월달 이해해 보시고, 5번에 지역주택조합은 모집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 자,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자, 실제로 있었던 게, 자, 어느 한 동네를 재개발 사업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도심 쪽이에요.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뭐 건물 감정도 해야 되고 지가 감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심 쪽에 가까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평에 1천만 원 정도 감정이 나왔어요. 자, 산 밑에 여는 땅값이 이것보다 비쌀까요? 살까요? 다 당연히 사죠. 여기 평에 5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사는 갑이 자 이제 자기가 선동하죠. 예,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도 못 지면서. 예. 자, 그렇게 해서 뭐라느냐. 갑이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선동해서 우리도 평당 1,000만 원 감정 안 해주면은 우리 재개발 사업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와서 갑을 대표자니까 설득도 하고 이래 하죠. 그러니까 갑이 가관이 아닙니다. 뭐라느냐. 우리는 감정가 1,000만 원 안 해주면은 지역주택 조합을 우리는 설립해서 자 조합주택 건설할 거다. 재개발 사업 너끼리 해라. 큰 소리 팡팡 칩니다. 자, 그러니까 관할 여기 관청에서 그럼 빼고 해라죠. 빼고 하랍니다. 요것만 재개발 사업 해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조합 원일 때 7억에 분양이 되고 일반 분양은 8억에 되었어요. 네. 자, 그리고 요걸 빼뿌리죠. 네, 빼뿌리고 해뿐이야. 너무 설치되니까. 네. 자, 그럼 여기 있던 주택들 있는 소유자들은 그것만 믿었겠죠. 예, 딱 빼고 사업하더라고요. 그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여기 아파트 자기 자칭 저 아파트 건설하려니까 자 사업자가 났습니까? 건설사가 났어요. 면적이 작죠. 사업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안 났습니다. 자, 결국은 이거 빼고 자 여기 아파트 분양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 지금도 가보시면은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온천동에 가보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삼성 레미안이 들어왔고, 예. 여기는 빈집 쫙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간말 들은 여기 있는 토지나 건물 가진 사람들은 지가가 어떻다? 예, 반토막 이하로 떨어집니다. 예. 괜히 이 사람 말 듣고 자기 재산 날렸죠. 그럼 이 인은 어디 갔을까? 달라고 말았다. 엄청난 비판을 받아요. 주민들이 가만히 둘랍니까? 혼자서 똑똑한 척 다 하고 앞장서더만은 책임도 못 지면서 왜 나섰나 이래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따라갔으면은 자 이거 조합원들 7억에 분양받았죠. 이거 딱 입주할 때 얼마였냐 13억 6억 벌었어요. 6억. 예. 그러면 평당 500만 원 감정 당연히 나죠. 위치가 다른데 그 금액에 분양받았더라도 6억 벌죠. 뭐 6억이 이름입니까? 땅을 파보세요. 1원짜리 10원짜리 하나 노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가본 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법을 만든 거예요. 정비구역 안에서는 정비예정구역 안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없도록 해놨어요. 예, 왜? 사업에 방해돼 버리니까. 결국은 이 지역도 같이 시 입장에서는 정비를 해줘야 되죠. 지금 노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몇십 채 되는 주택들, 그 가진 사람들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그대로 방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딱 정했죠. 정비구역에서는 조합 모집 못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내려가면은 재건축 사업의 정비 위반 위한 안전진단. 자, 봅시다.
자, 재건축 사업만 안 된다 합니다. 정비 계획. 자,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재건축 사업만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돼요. 왜? 자, 1990년대 재건축 사업들은 한마디로 조건 좋은 재건축 사업들이 1990년대, 2000년 초에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조건 좋으니까 16평짜리 조만한 아파트 주니까 34평짜리 아파트 그냥 바꿔주죠. 예, 몇 억씩 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본 아직 설만한 건물도 전부 다 뭐 한다? 재건축에 들어가겠다. 재건축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재건축 남용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뭘 실시해야 돼요? 안전진단 실시하도록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로. 첫째, 직권 실시. 자, 재건축 사업의 정비 계획. 자, 수립 시기가 도래를 하면은 이방권자가 직권으로 실시합니다. 정비 수립 시기라는 것은 자, 준공되고 30년 이상이 경과되면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것을 보고 자, 이방권자가 직권으로 안다 실시해 버립니다. 자, 그다음에 요청 실시. 요청 실시는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면 실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죠. 자, 여기에 이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을 때 부실 시공을 했기 때문에 20년 만에 완전히 노후가 되었죠. 자, 그러면 직권으로 실시해 주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되죠. 더 기다려야 됩니까? 재건축을 한번 해봐야 됩니까? 해봐야죠. 너무 노후돼 있으니까. 자, 이럴 때 요청 실시하면 됩니다. 10분 이상 동의받아서 여기에 우리 안전진단 좀 실시해 주십시오라고. 자, 또 이럴 때. 자, 지은 지 3년밖에 안 되는 새 아파트예요. 지진이 나쁘다. 금이 다 갚았다. 27년 더 살아야 됩니까? 얘도 빨리 재건축 시기에 봐야 되겠죠. 이럴 필요가 있을 때 토종 소유자 10분을 동의받아 요청하면 실시해 주는 것이 요청 실시예요. 그래서 수립식이 도래 전에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합니다. 자, 책에 보시면 1번에 실시권자 직권 실시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의 위반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다음에 줄칩니다.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단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정비계획 수립시기라는 말 밑에 쓰세요. 30년 이상 경과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이 30년 이상 경과되면 자,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걸 보고 위반권자가 직권 실시한다 이 뜻이. 자, 요청에 따른 실시. 정비 위반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안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위반권자가 부담합니다. 자, 줄칩니다. 정비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단 실시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줄쳤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직권 실시는 위반권자에 부담합니다. 자, 요청을 받아서 실시할 때는 만약 이 건물을 실시해 보니까 재건축이 필요하다라고 노후가 됐다 판정이 났죠. 그러면 위반권자 부담해 버려요. 비용은. 그런데 아직 설만하다, 아직 더 써도 된다라고 판정이 났죠. 그러면 요청한 자에 부담시켜 버려요. 그렇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요청 실시는 세 가지입니다. 1번에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한 자가 위반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 토지 소유자 줄칩니다. 10분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 진단 실시를 요청하면 실시해줘요. 자, 그래서 그거는 여기 보시면은 자 20년 만에 노후가 돼버렸죠. 재건축이 필요하니까 저기 보시면 절차에 정비 지정받아야 사업할 수 있죠. 그럼 정비계획 위반을 해야 되죠. 그 정비계획 위반은 30년이 지나야 하는데 이런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위반을 해줄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제한을 해야 돼요. 제한 전에 동의받아서 뭐부터 실시해라? 안전단 실시해라. 그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정비 예정구역이 정되지 않았다. 자, 정비 예정구역은 보시다시피 기본계획으로 파기된 곳이죠. 그러면 예정구역이 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계획으로 파악됐다, 파악되지 않았다.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 파악이 안 된 곳이다 이 뜻이죠. 자, 이런 곳에 갑자기 재건축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거기에 자 재건축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 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 소유자 줄칩니다. 10분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단 실시를 요청하면은 실시해 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이다.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 없는 건축물이다 이 말이죠. 그럼 지진 나면 건물이 붕괴됩니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 자가 해당 사업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 소유자 역시 줄칩니다. 10분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단 실시를 요청하면 실시해줘요. 자, 그래서 요청 실시는 시험에 뭐 묻느냐? 10분의 1을 묻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만 중요하면 돼요. 자, 양가루 3번에 안전진단 대상. 자,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각동도 있고 부대봉실 있죠. 거기 대상이다 이 뜻이죠.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밑에 방갈로 1번에 보시면 안전진단 제외 건축물이라 되어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하지 않고 재건축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갈로 묶어 보시는데 1번에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줄치할 곳은 주택이 붕괴되어 거기 줄친대요. 자, 주택이 붕괴돼 붙죠. 안전단 합니까? 이미 붕괴됐는데 뭘 재건축을 바로 해야 되죠. 이럴 때는 하지 않는다. 이번에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그게 줄치고 사용금지가 필요할 정도면 곧 붕괴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뜻이죠. 그런 것도 안전하지 않고 바로 재건축해라. 3번 노블량 건축 수에 관한 기준 충족한 경우 줄칩니다. 잔여 건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단지에 자, 뭐 각동도 있고 부대봉이 있는데 그 건물 전체에 3분의 2 이상이 노블량 건축물 판정이 나면은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4번에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줄칩니다. 진입도로 등 기반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에 포함된 것은 이는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되죠. 그런 것은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뜻이에요. 5번에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로서 같은 법에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줄칩니다. 안전등급 D, 2흡 또는 E, 불량인 건축물. 안전등급 벌써 받았죠? 그런 건 할 필요 없다. 이 뜻이. 자, 실시결정과 실시열에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도, 주관경 적합성 등을 상세히 심사하여 안전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안전단 실시를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대통령이 정한 안전단 기간에 안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방갈로 1번에 보시면 안전단 실시 여부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구청장은 안전단 요청이 있을 때는 요청일부터 30일 내 거기에 주의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요청하면 며칠 안에 통보해준다? 30일 내에 통보합니다. 자, 그럼 안전진단은 어디에 해야 되느냐? 야, 방관로 이번에 안전단 기관이라 돼가 있죠? 그것만 딱 해야 됩니다. 줄칩니다. 1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번 안전진단 전문기관, 3번 국토안전관리원, 이 세 가지 기관에만 해야 돼요. 방관로 3번은 보실 거 없고 넘어가서 양갈로 5번 실시 방법 볼 거 없습니다. 6번에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 줄칩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 여건도 보고 도시계획도 참고해서 결정해라 이 뜻입니다. 11번에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결과보고서.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갈로 떼어놓으시고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특별시장, 강시장,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줍니다. 자, 그러면 특별시장, 강시장, 도지사 같은 시도지사가 이 결과보고서가 적정하다 하면은 통과돼 버리는데 만일 의심스럽다, 적정성이, 그러면은 재검토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갈로 이번에 적정성 검토 의뢰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거줄 끝에 국토안전관리원 줄치고 그 밑에 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줄쳤습니까? 여기에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검토를 의뢰하면은 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3번에 비용 부담 줄칩니다.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 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또는 요청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 다 있어. 위반 결정 같은 것을 취소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취소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시도지사는 이란 말 찾았습니까? 거부했습니다. 특별시장, 강의시장, 도지사를 말합니다. 특강도. 특별시장, 강의시장, 도지사는 이 뜻이에요. 이항과 사망에 따라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위반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란 말에 동그라. 정비 위반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되고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이란 말에 동그라니 직접 정비계획 위반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주의해야 될 것이 특별시장, 강력시장, 도지사는 직접 취소합니까? 요청합니까? 요청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취소하죠. 그 차이점을 주의해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12번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단 재실시는 안 보셔도 되고 13번 정비 등 해제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봅니다. 5, 6월 달에 보시면 돼요. 왜? 제도가 잘못된 거래 실했죠, 전에. 세상에, 이 지구상에 정비구역을 해제를 시킬 수 있다는 법이 말이 안 되죠. 예. 정비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 정비사업 안 하면 새로워집니까? 계속 낡은 상태로 유지되죠. 그래서 해제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실 거 없어요. 자, 이제 제3절로 갑니다. 정비사업 시행.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이제 여기에 왔어요. 시행 방법과 시행자에 관한 것을 봐야 돼요. 특히 이 조합에 관한 것은 시험에 2문제 이상 나옵니다. 여기서는. 자, 먼저 시행 방법부터 봅시다. 자, 양갈로 1번에 주광경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주광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법이
5가지예요. 박스를 갈로 묶어 보시는데 1번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동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이걸 줄여서 뭐 개인 보전 정비 개량 방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책에는 개인 방식, 어떤 책에는 스스로 개량한 방식, 뭐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방식은 시행자가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하는 정비구역에 있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용시설만 새로 설치 확대해 줍니다. 주택은 토동 소유자 스스로가 보전하든지 정비하든지 개량해야 돼요. 자, 2번 주관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전부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종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종 소유자 외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이걸 줄여서 수용 방식이라. 자, 3번에 주관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한지로 공부하는 방법, 이 한지 방식이죠. 4번에 사업 시행자가 정비의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줄칩니다.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 공부하는 방법, 이걸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헌집 주고 새집 받는 방식이다 이 뜻이에요. 자, 5번째, 이를 섞어서는 혼용 방법, 이렇게 5가지 씁니다. 자, 재개발 사업은 2가지 쓰는데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다음에 줄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거나, 즉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쓴다는 뜻이고, 자, 이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자 건축물을 공급하는데, 이때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입니다. 재개발 사업 모든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따라 공급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지로 공급 줄치고 한지로 공급하는 방법 2가지 씁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부의 인가받은 줄치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즉 관리처분계획 방식 하나만 쓴다 이 뜻이에요. 재건축 사업은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써서요. 재건축 사업은 한지 방식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방식 하나밖에 못 써요.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뭐까지? 오피스텔까지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럼 재건축 사업에 오피스텔 공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양가로 4번에 오피스텔 건설 기준이 되어 있죠. 사망의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국계법률에 따른 줄치입니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재건축 사업을 어느 지역에 할 때 오피스텔 공급된다는 뜻이에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할 때 오피스텔 공급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행 방법은 주관경 개선 사업 5가지, 자, 재개발 사업 2가지, 재건축 사업 1가지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3가지 사업의 공통 사업이 뭐예요? 관리처분계획 방식. 셋 다 공통이죠.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으로 공급되는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주관경 개선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공급하죠. 재개발은 건축물을 공급하고, 재건축은 주택, 부대, 복리시설에 오피스텔 공급이 됩니다. 그런 점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밑에 시행 방식 전환에 관한 것은 지금 보실 거 없고 문제 풀이 때나 보시고, 이번에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죠. 자, 거기부터는 이제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자, 사업의 시행자, 누가 시행할 거냐? 시행자는 원칙적인 시행자가 있고 예외적 시행자가 있어요. 자, 그 원칙의 적인 시행자는 첫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행자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첫째, 개인이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할 때는 시장 분수 등이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든지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 시행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자, 이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지정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주택공사 등이나 공공 출자법인을 지정 시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동 시행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 보전 정비 개량 방식은 공동 시행 못 합니다.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일 때 그렇어요. 자,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둘로 나누는데 오래된 주거 지역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과 오래된 상업 지역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나눠야 됩니다. 오래된 주거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토종 소유자, 즉 오래된 주택들이 많으니까 토종 소유자 숫자가 많죠. 그래서 조합이 시행하든지 조합이 공동 시행할 수가 있어요. 자, 상업지역. 이거는 영업보상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이 시행하든지 또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든지 조합이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자, 이게 원칙적 시행자예요. 그 다음에 예외적 시행자. 자, 예외 시행자는 공공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분수 등이나 토지, 주택공사 등 같은 이런 공공기관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거 공공 시행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가 시행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예외에 관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 자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책에 보시면은 이번에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1번의 줄칩니다. 개인 보전 정비 개량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구성이 직접 시행하되 토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까지 줄치면 돼요. 시행하려 할 경우에는 공란 공고일 현재 토종 소유자 가발 동의받아라. 그래서 주관경 개선 사업을 개인 보전 정비 개량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결국 시장 구성이나 토주택공사 등이 시행한다는 뜻이죠. 그 외에 잘 없어요. 자, 2번에 줄칩니다.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구성이 직접 시행하거나까지 줄치고 다음 각 호의 정한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는데 박사는 1번 시장 구성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한 자를 줄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여기 지정 시행이 있는데 가의 주택공사 등에 줄치고 나의 끝에 공공출자법인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시장 구성이 할 수도 있고 토주택공사나 공공출자법인 지정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시장 군수는 줄칩니다. 1호에 해당하는 자, 즉 주택공사 등이나 공투자법인과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줄치고, 자, 가의 건설업자 줄치고 나의 등록사업자 줄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수용한지 가르치는 방식에서는 공동시행도 되죠. 개인보전 정비개량 방식에서는 공동시행 됩니까? 안 돼요. 이런 것만 딱 차이점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밑에 3번에 동의. 2항에 따라 거기 줄치고, 자, 여기에 수용, 한지, 가리처분객 방식에 따라 이 뜻이에요. 자, 주관기 개선 사업할 때는, 자, 공란공을 현재 해당 정비 예정구역을 줄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그렇게 줄칩니다. 그래서 수용, 한지, 가리처분객 방식일 때는 토용 소유자 얼마 동의받아야 돼요?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받아라 뜻이.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용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경우 등 아래 사유가 있을 때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데 1번에 줄칩니다. 세입자 세대수가 토용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경우. 자, 그러면 세입자 세대수가 많다는 겁니까? 토용 소유자 수가 많다는 거예요. 토용 소유자 수가 많을 때는 세입자 동의 받지 마라 이 뜻이죠. 2번에 첫 줄 끝에 줄칩니다.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하여 거기 줄치면 돼요. 자, 세입자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하니까 그걸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세입자 동의 받지 않아도 됩니다. 3번에 주관경 개선 사업을 줄칩니다. 개인보전 정비개량 방식, 한지 방식, 자, 관리처분객 방식으로 시행할 때도 세입자 동의 안 받습니다. 결국은 세입자 동의는 어떨 때 받습니까? 수용 방식일 때만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동의 생략. 여기 동의 생략, 전체 동의 다 생략한다는 뜻이에요. 시장 군수 등은 천재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데 동의받아라면 안 되죠. 그때는 다 생략합니다. 자, 그 밑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1번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에는 박스에 1, 2번 있죠. 1번 끝에는 이 말씀 돼요. 오래된 주거지역이다. 1번은 끝에 오래된 주거지역이라 쓰시고 그 다음 2번 끝에는 오래된 상업지역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썼습니까? 자, 거기에 1번 오래된 주거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줄칩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가 줄치고 그 다음 일단 그냥 보세요. 조합은 가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이 제한 요건 갖춘 자, 신탁회사나 한국부동산원과 줄칩니다.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자, 그럼 오래된 주거지역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조합이 하든지 공동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오래된 상업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 몇 명 미만이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종 소유자가 단독 시행하거나까지 줄치고 그 다음 그냥 보세요. 토종 소유자가 토종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이 제한 요건을 갖춘 자와 신탁회사나 한국부동산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줄쳐야 될 것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줄치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오래된 상업지역 토종 소유자 20인 미만이 시행하든지 공동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20인 미만으로 묶는 이유는 자, 영업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20인 미만 묶어서 자신들이 직접 사업해라 이 뜻이. 그래서 영업 보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요 뒤에 여기 하구 뒤편에 여기도 지금 상업지역이죠. 여기도 이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딱 중단대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는 토종 소유자 몇 사람이 됐습니까? 제가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여기에 전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뒤편에. 예. 그래서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 때문에 안 하고 있죠. 추진하다가 스톱했습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뭐 그게 없어지면은 여기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지을 것 같아요. 주상복합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1층부터 한 4층까지는 상가가 들어가고 그 후에는 고층 아파트가 넣어서 여기에 단지를 조성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 돈 들이가 지었는데 공공재개발이 턱 걸리버리면 내놔라. 이거의 50%를 나라에 줘야 되죠. 그래서 한다 안 한다 지금?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일부 철거된 건물 있죠. 그거는 뭐 합니까 지금? 주차장 해놨잖아요. 일부 철거시키라. 나머지는 건 철거하려다가 스톱했죠. 스톱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기에 장사하는 분들은 1년 이상 임대료를 안 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양갈로 이번에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줄치입니다.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가줄치고. 자, 그 다음에 그냥 보세요. 조합이 조합의 가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다음 줄치입니다.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그 재건축 사업도 원칙적으로 조합이 시행하든지 공동한다.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분이 아실 거 없고 이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거 보면은 오래된 주거지역에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은 가반 동의받아 시장, 군수, 토주택공사, 뭐 지방공사,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은 줄줄줄 외워요. 그걸 시험이 안 묻습니다. 그런 거 딱 간단하게 조합이라든지 뭐 공동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4번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라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외에 해당됩니다. 공공시행은 또 지정개발자 시행, 뭐 사업 대행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2번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 칠판은 그대로 두세요.